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이제 안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그녀는 한편으로는 러시아 상류 사회의 가식적인 도덕관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척 했어야 했죠. 그리고 보통의 귀족들은 유의 삼아서 그 돌파구를 비밀 연애 같은 것으로 돌파를 했을 텐데요. 이것은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모른 채 해주는 그런 거대한 사기의 공동체 같은 것일 것입니다. 안나는 바로 이 점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녀는 그 가식을 참을 수 없었고 브론스키를 만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간에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남들이라면 시시했을 법한 일을 드러내놓고 했죠. 실제로 그녀는 작품 속에서 다른 귀족들의 놀림감이 됩니다. 점잖은 척하면서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녀의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고 다른 귀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 힘든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안나는 짊어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안나가 가진 그 힘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으나 안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활기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차와 같은 추진력을 그리고 정서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기차가 뒤로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채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기차에 몸을 던진 것은 단연코 예술적인 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나가 처음 등장하는 것도 기차입니다. 기차 안에 있는 안나였죠.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안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기차로부터 시작해서 기차로부터 끝나는 작품이 되는데, 또한 한 가지 더를 살펴볼 것은 안나가 기차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라는 것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작품이 시작하고 기차가 정차했을 때, 멈추었을 때 바로 사망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차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모티프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안나가 등장했을 때 기차역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은 안나의 앞날을 보여주는 장치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욕망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보면 안나의 진정한 비극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은 안나는 브론스키를 진심으로 사랑한 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적당히 남들처럼 즐기다 만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륜의 어쩌면 진정한 비극은 불륜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서로에게 빠지고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데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냐는 독자의 몫이고요. 제가 한 이야기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수많은 해석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어보시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이 작품은 너무나 이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로, 연극으로, 그리고 최근 작년에 한국에서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출자와 배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은 배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역할이면 틀림없습니다. 당대의 여배우들이 이 안나라는 역할에 많이 욕심을 내곤 했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라면은 유명한 그 안나 까린이라는 작품만 보더라도 1948년에 비비안 리가 안나를 연기를 했었고요. 또 1997년의 작품에서는 소피 마르소가 안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영화로는 2013년에 키라 나이틀리가 또 안나
까레니나에서 안나라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고 그 매력을 또 안나에게 녹여냈고 또 안나의 매력과 합쳐지면서 원작을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비교하는데 매우 재미있는 참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문학사 혹은 세계문화사에서 그 불륜 혹은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에서 이 안나 까레니나는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러시아 문학에는 이미 수도 없이 많고요. 다른 외국 문학 하나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가벼운 사랑 혹은 진지한 사랑, 무거운 사랑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테레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혹은 남녀 사이의 행복, 남녀 사이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이 테레사가 키우는 개 이름이 까레닌으로 나옵니다. 그 개 이름이 까레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그 테레사와 까레닌 그 개 사이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의 파트너에게 준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안나 까레니나에서 그 까레닌 역시 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그 부인의 불륜에 대해서 분노했다가도 또 받아들였다가도 또 나중에는 브론스키와 안나 사이에 낳은 자식을 받아들입니다. 브론스키는 떠나버리고 안나는 죽어버리자 그 자식을 그 까레닌이 데려와서 키워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작품에서 까레닌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까레닌이 그 밀란 쿤데라의 작품에서는 그 개로 환생을 한 겁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알고 있었다면 그 작품에서 까레닌이라고 하는 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다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 작품 자체로 훌륭하지만 또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사랑과 불륜,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있을 때마다 늘 참조되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늘 참조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해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반드시 읽어볼 가치가 있고 일독을 권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